주범이 몸도 안 좋다는데 늦게까지 막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 그치? 컨디션 괜찮을 때야. 자, 제가 뚝딱뚝딱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3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야, 열심히 딱 해보자, 빨리 해보자, 이 마음 딱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문장이야. 시작부터 5줄이야, 5줄. 시작부터 5줄이야. 아이, 엄청 많네. 자, 한번 볼게요. 근데 별거 없어요, 구문 분석은. 원래 이렇게 긴 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볼게요. When you're driving a car, 너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your memory of how to operate the vehicle, 너는 그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에 관한 기억이 comes from. 자,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comes from 일단 체크를 해줄게요. 자, 뭐뭐로부터 나오냐? One set of brain cells.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온답니다. 여기 땀 표시 보이죠?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s to get to your destination. 여기서의 개선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너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너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억이 springs from 똑같은 뜻이에요. Another set of neurons. 또 다른 세트의 뉴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brain cells라고 똑같은 말 쓰기 싫으니까 뉴런이라 쓴 거예요. 어쨌든 신경세포, 또 다른 세트의 신경세포에서 나온대요. 또 the memory of driv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 그러면 어떤 뭐 규정,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운전한다. 그러니까 뭐 규정 운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 표지판 이런 거를 준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은 originates from 또 똑같은 표현이죠. Another family of brain cells.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거. One, another, 또 another 이렇게 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기서의 가족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집단, 또 다른 집단의 brain cell에서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the thoughts and feelings. 생각과 감정은요. You have about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운전 경험 그 자체에 대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뭘 포함해서요? Any close calls with other cars. 이 close call이라는 게 아마 별주단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뒷페이지에 보면은요. 나와 있네요. 위기 일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와의 위기 일발과 같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운전 경험 그 자체에 대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은 come from 또 나왔죠? Yet another group of cells. 그래서 또 다른 집단의 셀에서 발생하게 된답니다. 자, 이게 똑같은 패턴을 그냥 4개 연결한 겁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전부 다 운전 상황인데요. 지금 운전이라는 운전 상황에서의 카테고리가 지금 4가지가 나왔습니다. 4가지가. 됐어요?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작법이죠. 차량 조작법. 자, 두 번째로 나온 건 뭡니까? 도로 주행 방법이죠. 도로 주행 방법. 자, 세 번째로 나온 건 뭡니까? 운전 규칙에 관한 기억과 그리고 도로 표지를 따르는 것에 관한 기억이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규칙과 규칙 그리고 표지판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요. 결국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 경험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느낌. 그래서 운전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 됐나요?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짧게 썼습니다. 자, 이 모든 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됐어요? 전부 다 메모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억을 하는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다. 이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를 쓴다라고 표현을 할 때요.
그냥 운전하는 거면 운전에 관련된 머리를 한 부위에서 쓰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운전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차량 조작법에 대해서 뭐 깜빡이 켜는 게 뭐지? 엑셀과 브레이크는 뭐지? 이게 차량 조작에 대한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내가 뭐 차량을 주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규정을 따르는 거에 대한 기억도 있어야겠고요. 뭐 표지판의 의미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운전 경험에 대한 나의 어떤 느낌, 생각, 이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운전 상황이라는 거에 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 상황에 대한 거니까 이 운전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어떤 뇌의 한 부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운전 하나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4가지나 되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고요. 됐어요? 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뇌 부위만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뇌의 부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너는 의식적 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답니다. 어떤 인지냐? Of all the separate mental plays and cognitive neural firings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별개의 정신적 활동과 인지적인 신경 활성화에 관한 의식적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자, 얘가 일단 뭔 말인지 한번 좀 파악해 볼게요. 의식적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식적인 인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예시로 들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운전을 해본 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는 다른 예시로 말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타자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 키보드로 타자를 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은요 타자를 칠 때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일단은 저 키보드를 올바르게 하는 이 조작법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이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검지를 놔야 된다. 뭐 그래서 얘는 무슨 손가락으로 눌러야 된다. 이 조작법이 있을 거냐, 그렇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만 이 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오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자 작업을 하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뇌의 기억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하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타자 칠 때 기억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승호라고 쓸 거야. 그럼 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은이 여기 있고 이가 여기 있고 시우시 여기 있고 의가 여기 있고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이 과정을 신경 쓰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쓰죠. 따다다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응 다음에는 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고 이 과정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의식을 하냐고. 아니라고.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의식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개별의 멘탈 플레이를, 이 모든 개별의 멘탈 플레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신경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 활성화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이걸 신경 써야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경 써야겠다. 즉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신경을 안 쓰느냐?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익숙한 거죠. 익숙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체화가 된 거예요. 체화.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체화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신경 쓰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 타법 마냥. 이렇게 했겠죠. 기억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눌러야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하지만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제 루틴이 되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체화가 된 이 타자치기의 영역은 더 이상 의식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그러나 they somehow work together. 그들은 어떻게든 work together. 함께 일한대요. In beautiful harmony.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요. To synthesize your overall experience.
너의 전반적인 경험을 종합시키기 위해서, 종합하기 위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든 함께 이해낸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따로 전부 다 신경 쓰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네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거든. 이걸 다 신경 써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잘 조화가 된 거죠. 잘 조화가 돼서 우리가 아무런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들이 있죠. 요 네 가지의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요, 운전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운전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얘네가 근데 적절하게 조화가 되니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타자 치는 것도 똑같잖아요. 타자 치는 것도 어때요? 내가 이거 다음에 뭐 눌러야지, 저거 다음에 뭐 눌러야지, 오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한영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타자로 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 결과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필수 절차. 됐어? 근데 이 필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화가 되는 거죠. 조화. 됐어요? 조화가 돼서 그로 인한 결과물이 운전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지금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기억만을 가지고는 결과물을, 온전한 결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이 운전처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려면요, 여러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각각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얘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야만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볼게요. In fact, 사실은 we do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알지도 못한대요. 뭐를? The real difference. 진정한 차이점을. Between how we remember and how we think.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알지도 못한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요.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는 거와 생각하는 거, 이 사이에 차이점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그것들이 are strongly intertwin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intertwined, 소리. 인터라는 거는 상호작용이거든요. 왔다 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트윈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intertwined라는 거는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요, 앞에 나와 있는 요곡에서 얘랑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됐어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 그것들. 즉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다?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That is why라고 나왔어요. That is why, this is why, it is why 다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ly improving memory,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can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s랍니다. 자, can never, 절대로 뭐뭐 할 수 없대요. 단순히 뭐뭐일 수 없답니다. 뭐뭐에 관한 것일 수가 없답니다. 메모리 기술,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가 없대요. 자, 일단 여기 마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비록 뭐 할지라도 they can be helpful,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요, in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s of memory, 기억의 특정 컴포넌트를, 구성 요소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요. 자,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운전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필수 절차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력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순히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력 기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쳐봐.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개념을 내가 실컷 설명했어.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억력 기술은 뭡니까? 깜지예요. 예를 들면. 됐어? 내가 써준 이 관계대명사 개념을 외워질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막 그냥 겁나 쓰는 거야. 겁나 써. 똑같은 내용 계속 써. 그럼 외워지겠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기억력 기술이야. 됐어? 지금 내가 깜지 쓰는 거. 근데 그게 물론 어떤 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냥 기억의 어떤 특정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얘들아 봐봐. 지금 얘랑 똑같이 대입해보면 돼. 운전 상황이 결과물이었잖아. 그럼 내가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했으니까 관계대명사의 이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결과물이잖아. 그렇죠? 그럼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도 학습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석을 직접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구문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영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만 한 겁니까? 이것만 한 거라고. 이것만. 됐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뭔가 온전한 결과물, 이 기억의 온전한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이 필수 절차 4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얘가 잘 이루어지는데 지금 관계대명사의 이해라는 결과를 내려면 이게 다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이 특정한 어떤 기술, 기억 기술만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다? 진정으로 기억력을 올리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기억력의 결과물이야. 기억력의 결과물. 정확하게 말하면. 됐어? 기억력의 결과물이거든. 얘도 똑같이 기억력의 결과물이야. 됐어? 여러분 제가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보다 잘 아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됐어? 여러분은 개념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네는 예를 들어서 보기만 했어. 또는 쓰기만 했어요. 개념을. 개념 하나로만 놓고 보자면 개념을 보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쓰기만 하거나 이렇게만 한 거야. 근데 저는 뭐도 합니까?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심지어 말하기도 하죠. 10년 동안. 됐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라는 이 기억력의 결과물을 안 까먹는 이유는요. 얘네가 다 적당히 어우러져서 결과물로서 나왔기 때문에 전 안 까먹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깜지만 열심히 써. 그러면은 이걸 통한 기억 어떤 특정 영역이겠죠. 그게. 그래서 그 특정 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얘는 강화가 안 되잖아. 안 하니까. 그런데 얘가 돼야만 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here's the bottom line. 요컨대 이 투부정사 이하를 보자면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You have to work. 너는 뭐 해야 된다? 작동시켜야 된답니다. All the functions of your brain. 너의 뇌의 모든 기능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능이 뭐야? 됐어요? 이 모든 기능. 이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다 다르다고 했잖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다고 했잖아. 이 다른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부 다 활성화시켜야 돼. 전부 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억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인지적인 수준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정말 기억력을 높이려면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대표적으로 암기하는 거에서 단어가 있죠. 단어. 근데 니네 단어 맨날 불러가면 더럽게 못 보고 맨날 막 조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거나 쓰거나밖에 안 해서 그래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어떤 단어 암기라는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요 뇌의 여러 부분을 써야 되는데 쓰기만 하거나 말하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보기만 하거나 이러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됐어? 예문에도 적용도 해봐야 되고
그랬어? 아니면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뭐 만들어 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발음을 들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방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됐어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써드릴 건데 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냐면 어차피 전체 뭐 주제나 이런 거는 제가 진도 끝나면 정리해서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 전체 내용 정리해 보자면 이 글의 주제는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뇌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글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요 문장이 뭡니까?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지문. 여기는 요지고요. 주제문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제문은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주제에 가까워요. 두 번째 문장. 어디 갔냐? 여기가 좀 더 주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뇌의 기억 담당 부위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처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어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이제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영역으로 활성화시켜라 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요. 그게 요지가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3번 볼게요. 재윤아. 아슬아슬한 거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보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 많은 철학자에 따르면 there is a purely logical reason. 순전히 논리적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 과학이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논리적 이유가 있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논리적인 이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For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자, 여기서의 for는요, 여러분 왜냐하면으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for가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왜냐하면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whatever it is. 그게 뭐든지 간에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우리는 무언 다른가를 언급해야 된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미리 말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 이 과학으로는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하대요. 그럼 왜 불가능하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게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MGH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왜 얘가 MGH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있습니다. 어떤 과학 강사분이었어요. 인터넷 강사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어떤 썰을 푼 거였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기가 학부모님한테 항의를 받았대요. 가르치는 애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 건데 혹시 알아요? 뭔지 알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 건데 항의를 받았대. 그래서 뭐 때문에 항의를 받았냐면은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학부모가 그 이제 원장님한테 가고 아니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으면은 배워서라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따졌대요. 엄청 컴플레인을 걸었대. 근데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선생님 중력은 왜 생겨요? 이렇게요. 중력은 왜 생겨요? 중력은 왜 생깁니까? 모르죠. 그건 뉴턴도 몰라요. 그건 뉴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애한테. 그거는 약간 과학에서 어떤 진리처럼 밝혀진 거지 뭔가 그러니까 왜 그게 발생하는지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나도 모른다. 이거는 뉴턴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아니 선생이라는 작자가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르쳐야지 이렇게 나온 거야. 아니 뉴턴도 모른다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여전히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도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하려면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질량과 그 다음에 중력과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각각. 얘를 설명하려면 다른 요소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맞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다른 요소를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요소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근원적인 것이에요. 근원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학 강사야. 여러분한테 미적분을 가르쳐줘. 자 그럼 미적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은 미적분이었어. 근데 당연히 미적분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아니 극한도 필요 없어. 일단 함수 개념부터 가야 돼. 근데 함수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방정식 개념부터 가야 돼. 근데 방정식이 뭔지도 몰라. 그럼 미지수부터 가야 돼. 미지수도 잘 몰라 얘가. 그러면은 막 미지수가 아니라 막 네모, 세모 막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1 더하기 1은 2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하면은요. 이건 근원이잖아요. 근원. 약속이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안 되죠. 중력이 왜 있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했잖아요. 결국 지금 이미 결론이 나왔거든요.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근원이에요. 근원. 어떤 진리입니다. 진리. 됐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이건 무엇인가? 바로 어떤 그 근간을 어떤 특정한 어떤 뭐랄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근원이죠. 근원. 됐어요? 특정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원적인 것. 됐나요?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왜? 왜? 이건 그냥 진리이자 약속이니까. 됐어? 이게 영어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영어로 대입하면.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예를 들어서 he, 예를 들어서 makes 이렇게 썼어. he makes 이렇게 썼어. 한 친구가 물어봐. 선생님 여기에 s 왜 붙였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그리고 동사가 현재 시제면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돼. 그때 s를 왜 붙이는데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지 이거는. 이건 정말 근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3인칭 단수죠 하면 동사 뒤에 s 붙인다. 정말 근원적인 거고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s를 붙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랑 똑같은 거야? 중력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뭡니까? 진리이자 약속, 근원적인 거잖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영문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됐나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이 다 됐을 테니까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what explains the second thing? 자, 하지만 두 번째 것은 무엇이 설명한다? 무엇이 두 번째 것을 설명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것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 something else를 가리키는 거예요. something else. 그럼 이 something else는 뭡니까? 기본, 근원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근데 그 기본은 뭘로 설명할 거냐고. 됐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o illustrate. 예를 들어서 recall that. 대절이야를 해상해 보랍니다. 뉴턴 얘기 나왔네요. 뉴턴이 설명했대 a diverse range of phenomena. 매우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설명했답니다. 뭘 사용해서요?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나왔네? 나왔네요 지금? 그럼 중력이라는 근원이 되는 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를 뉴턴이 설명한 거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요. 하지만 what explains the law of gravity itself? 중력 법칙 그 자체는 뭘로 설명할 건데요?
지금 제가 딱 든 예시가 나왔네요. 그렇죠? If someone asks, 자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Why will bodies exert the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모든 신체가 왜 발휘하는지 중력적 어떤 attraction을요. attraction은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신체가 만유인력을 발휘하는지를요 서로에게 이거를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가? 모른다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뭐랍니까?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뉴턴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왜? 모르니까요. 근원적인 거니까. 완전 이해됐죠? 자, 뉴턴 과학에서 the law of gravity 중력 법칙은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중요한 단어겠죠. 됐어요? 기본 원칙이었다. 제가 말한 거죠? 근원적인 거라고. 그렇죠? It explained other things. 그것은요 다른 것들을 설명했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은 다른 거를 설명하지만 그 자체는 설명될 수 없었답니다. The model generalizes 이렇게 나왔죠. 자, 그 교훈이 일반화된다랍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에서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much를 수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뭐뭐 하더라도. 됐죠? 자, 그러면 the science of the future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이거 구문 분석이 잘못되어 있네. much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부사가 아니고요. 자,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the explanation it gives 그것이 제공하는 설명은 will have to make use. 자, 여기서 make use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make use of가 뭐뭐를 사용하다예요. 됐어? 그러면 그것이 제공하는 설명은요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뭐를요? 특정한 fundamental laws와 principles를요. 됐어? 특정 뭐랍니까? 근원적인 법칙과 원칙을요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사칙연산을 몰라요. 수학을 어떻게 배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사칙연산이 가장 근원이죠. 수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에서 다 뻗어져 나가는 걸 거 아니야. 미적분이고 기백이고 나발이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고도의 과학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근원 자체는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어떠한 것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대요. 잘 봐.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위에 다른 기본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본들을 활용해야 돼요. 됐어요? 이 기본들을 활용해서 얘를 설명하는 거죠. 됐어? 그럼 얘를 설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하위에 또 뭔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요 걔가 아니라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그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범이는 어떤 애야? 지범이야. 이걸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설명이 돼? 아니 지범이를 아는 애라면 설명이 되겠지만 지범이를 모르는 애한테 양지범이 누군데? 지범이는 지범이지. 이걸로 설명이 돼요? 얘 자체로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 뭘로 설명해야 돼? 지범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설명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떠한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다른 요소를 활용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자 대절 이하가 따라진답니다. 대절 이하를 따르는 건데 at least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자 적어도 이러한 법칙과 원칙 중 일부는요 will themselves remain unexplained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쪽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또 요지가 됩니다. 결론이자 요지예요. 결국 뭡니까? 그냥 그 가장 근원이 되는 어떤 요소는 설명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나와 있게 될 거라고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위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됐어요? 가장 근원이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게 가장 근원이잖아요. 근원.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어떤 설명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약속이죠. 약속이자 규칙이자 정해진 것이자 진리이자. 됐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자, 33번 정리하자면 과학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기본 법칙과 원리 자체는 오히려 설명될 수 없는 과학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학은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원적인 기본 법칙 이런 거는 뭐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됐죠? 자, 34번 사보실까요? 네. 선생님. 응? 근데 그 특정한 그 근원적인 걸 초자연적인 거라고 그냥 한 단어로. 초자연적인 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도 포함은 되는 거죠.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지만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가볼게요. 자, 또 빠르게 가보자. And one example, 한 예시에서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한 예시입니다. 사회적 맥락에서요. 이 두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대요. It matched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 낯선 사람이나 친구의 매칭된 두 명이겠죠. 페어니까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된 한 쌍들, 그 쌍들에서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atched the humorous video together. 함께 재미있는 비디오를 본 낯선 사람이나 친구들이랍니다. Compared to those,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who watched it alone. 그것을 혼자서 본 사람과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문장 보자마자 이 글은 뭡니까? 조사에 대한 거죠. 조사.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실험, 연구, 조사, 통계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뒷부분이나 중후반부에 주제가 나온다. 매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소재를 먼저 잡아볼까요? 소재. 소재는 딱 보더라도 뭡니까? 첫 문장이 나와 있죠. 웃음의 중요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증명을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 내용이 나온 거죠. 실험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험한 거죠. 실험. 자, 실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단 첫 문장 기준으로는요 3가지의 이제 갈래가 나왔는데요. 일단 낯선 사람, 그리고 친구, 혼자.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재미있는 비디오를 시청했답니다. 비디오 시청. 됐죠? 이렇게 한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아까 compared to those라고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됐어? 어쨌든 간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혼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대 1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실험이 나오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The time individuals spend laughing.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낸 시간, 웃는데 보낸 시간은 was nearly twice as frequent in pairs as when alone. 자, as 원급 as 나왔습니다. frequent라는 원급이 나왔고요. 앞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에 대한 보호로서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빈번 칸으로 쓰인 거죠. 근데 as 원급 as 앞에다가 twice가 붙었네요. 배수사가 나왔네. 그럼 배수사의 as 원급 as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교과서 3과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배수사에 as 원급 as가 나오면요 이 as 원급 as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냥 비교급에 than으로 써도 된다. 이 얘기 했었어요. 그 치타 얘기 나올 때 나왔었거든요. 됐어? 그래서 뭐뭐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뭐뭐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됐어?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혼자일 때보다 짝으로 있을 때 거의 2배만큼 빈번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사 내용인데 조사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웃음의 빈도를 조사하는 거죠. 됐어요? 얼마나 자주 웃냐. 이거 조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된답니까? 낯선 사람과 친구, 즉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어땠다? 얘네가 2배 이상 많았답니다. 웃음소리가. 됐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건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랑 뭔가를 같이 보면은 괜히 재밌는데 나 혼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웃길 수는 있겠지만 그냥 미소 정도는 지을 수 있겠지만 막 소리 내면서 웃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 웃기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원래 내가 그냥 씩 웃는 이런 미소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게 되게 막 하하 큰 소리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Frequency of laughing. 웃음의 빈도는 was only slightly shorter for friends than strangers. 어떻답니까? 오직 약간 더 적었을 뿐이랍니다. 약간 더 짧았대요. For friends, 친구들의 경우. 뭐보다? strangers보다요. 됐어? 그러니까 낯선 사람보다 친구들의 경우가 웃음의 빈도가 좀 더 짧았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교를 하자면요. 지금 이쪽으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웃음의 빈도가. 그렇죠? 낯선 사람과 친구를 비교하자면 조금 더 얘네가 많았다는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됐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아 낯선 사람과 함께 웃긴 걸 볼 때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많이 웃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랑 얘네는 사실 딱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얘네 둘이 있을 때는 왜 낯선 사람만 있을 때 더 웃음을 많이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결과가 2가지가 나왔거든요. 실험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웃음이 많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비교하면은요 비슷하지만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웃겼다. 조금 더 웃음이 많이 나왔다.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에 따르면 laugh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요 served, 어떤 역할을 했답니다. 뭔가에 도움이 되다. 뭐에 도움이 됐냐면 to create a social bond,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대요. 뭐 하는 게요?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 게.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 That made each person in the pair feel comfortable.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들어준데 짝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영이랑 둘이서 뭐 TV를 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이렇게 되게 재밌는 개그 프로 같은 걸 막 봤어. 근데 우리가 막 되게 낯선 사이야. 막 처음 보는 사이야.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되게 웃긴 걸 보면은 이제 내가 혼자 본다면은 그렇게 안 웃을 거야. 근데 내가 막 크게 웃어. 막 주영이도 막 크게 웃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웃는 행위 자체가 웃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낯설잖아요. 지금 서로 낯선 상황이잖아. 근데 웃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경계하는 상황이 약간 누그러뜨려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불편한 상황인데 어느 누군가가 웃으면 각각의 사람이 짝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사회적 유대감이 생기는 거라고. 상대방에게 일단은 이 뭔가 벽 같은 게 쳐져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는 뭐냐? 일단 웃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explanation, 이 설명은 is supported by the fact, 사실에 의해 지지받는답니다.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야. In their stranger condition, 그들의 낯선 환경에서 when a person laughed, 한 사람이 웃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은, 자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one, the other 나온 거야. 됐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뭡니까? 서로 strange한 사람이에요. 서로 strange, 낯선 상황이야. 자, 이랬을 때 was likely to laugh as well.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도 또한 웃을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볼게. 혼자서 TV를 시청하고 있어. 웃긴 장면이 나왔어. 그냥 웃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웃긴 장면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나왔다고 쳐봐. 웃었어.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웃어. 이랬어. 예를 들어 혼자 볼 때는. 근데 똑같이 웃긴 장면 다섯 번 나왔어.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는 웃겨. 근데 B는 별로 안 웃겨. 하지만 얘가 웃으니까 나도 웃는 거야. 됐어? 뭐 예를 들자면요. 얘는 안 웃겨. 근데 얘는 웃겨.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빈도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웃으면 뭐야? 다른 나머지 한 사람 또한 웃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얘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된다고. 전염되는 거야. 웃음이 전염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실에 의해서 이 설명이 또 뒷받침된다. 얘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이 세 가지 사회적 조건이랍니다. 세 가지 사회적 조건이 뭐냐? Alone, 혼자 있는 거, pair with a stranger, 낯선 사람과 있는 거, 또는 pair with a friend, 친구랑 있는 거. 됐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이 조건은요, did not differ, 다르지 않았대요. 뭐에 있어서? In their ratings, 그들의 평가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대요. 뭐에 대한 평가야? A fondness of the video or feeling of happiness or anxiousness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어떤 영상의 재미나 아니면 행복감이나 불안감에 대한 느낌,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요, 세 집단이 다 다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상을 다 보여줬어. 10분짜리 영상이었어. 자, 얘네가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총 다 합쳐서 30번 웃었다고 쳐보자. 얘네가 25번 웃었어. 얘가 한 5번 웃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야, 이 영상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네는 재밌다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 5번 웃었으니까. 하지만 평가는 어땠다? 다 비슷했다고요. 다 비슷했다고.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됐어? 그러니까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가는 다르지 않아. 결국엔 모두 다 재밌게 봤다는 거야. 하지만 그거랑 웃음의 빈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finding. 이 finding이라는 녀석은요, 동명사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실험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요, implies. 암시합니다. 대절 이하를요. Their frequency of laughter. 그들의 웃음의 빈도는 was not 나왔고 또 but 나왔으니까 not A but B죠. 웃음의 빈도는 A가 아니라 B랍니다.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래요. 자, 이 웃음의 빈도가 뭐 때문이냐? Because we find things funnier. 그들이 뭔가가 재밌다고 알아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요. 아니, 다 재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재밌으니까 많이 웃는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when we are with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소리 다시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가 더 재밌구나.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라 그 대신에 we are using laughter to connect with others래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련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웃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주제문이었거든요. 여기 according to 나온 거니까 여기 주제였죠.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뭐가?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기억한 상태로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 자,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웃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은 이 빈도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이 웃었다며.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야겠죠.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음의 빈도가 높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떨어질수록, 맞아요? 친밀도가 좀 떨어질수록 웃음의 빈도가 높게 나온 거죠. 그러면 친밀함이 낮을수록 웃음의 빈도가 높은 거네.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네. 됐어? 낼만 하죠? 0점 낼만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니 단순히 사람이 많을 때 웃음의 빈도가 높다면 얘네들의 빈도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랍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재밌게 느낀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뭐다? 내가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많이 웃게 된다는 거야. 왜 많이 웃게 된대요? 이 사람과 친해지는 거야. 됐어? 네. 웃으면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했잖아. 위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아까 여기 위에서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feel comfortable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웃으면 낯선 사람이 있는데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하하고 보면은 이 편안해지잖아. 서로 편안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특히 이 but 이하 문장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보겠습니다. 뭐? 유희요? 유희요는 다 했어. 통과했어. 나 너무 사랑할 거야. 응? 너무 사랑할 거야. 얘가 그걸 가나 1,000원짜리 하나 사달라고 사다 주는 중 오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했어. 지금 넣을게. 응? 내 카메라 지금 바꿔주고. 어차피 기록하고 찍히니까 이거 이상한 짓은 안 할 거야. 수수료 쿨피스 하나 사주고. 수수료 쿨피스 하나 사주고. 50%가 있었으면 보내줘. 네. 전 아프니까. 바로 줄 거야? 50%. 그냥 잘해.
좀 뭐 먹으러 그런 거 같은데. 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젤리 드실래요? 좀 젤리 안 좋아해? 가자. 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건 뭐야 근데? 됐어. 아니 너무 만족하실 겁니다. 아 내가 줄 데가 없잖아. 아, 이걸 먹으러 왔어요. 원샷 하라고 이거를? 네, 야, 원샷 하면은 저기 수업을 못 아, 하잖아. 저는 빨리 먹었어요. 그냥 치국수 맛이잖아. 영태 맛이에요. 근데 이거 좀 다음 거 빼고. 왜 이렇게 다 하면 돼? 더워. 이거 먼저 줘야겠다. 재윤아, 잊을게. 아니 근데 그 뒤에서 앉아서 수업 들을 거면 뭐하러 뒤로 간 거야? 아니 난 왜 옮긴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럼 모의고사 변형 문제 드리겠습니다. 없나 많아요? 3월 11월 합쳐진 아니요, 3월만이요. 3월 잠깐만. 잠깐만. 445. 이거. 445. 오, 이 뭐요? 이게 맞아요? 거기 445문제가 말이. 글쎄 이거 잘못됐는데. 나무야 미안해. 자, 끝났습니다. 네, 시가 같은 속도에 있는데. 이게 11월이에요. 어. 시가 안 왔어? 또 베이스 그거는 이거 근데 저는 거 그거 아니야? 인터뷰지? 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나죠? 변형 문제는 다 나왔고요. 자, 이제는 원문 주겠습니다. 원문. 제가 하겠다. 자, 11월 모의고사. 기분이 더 좋아. 왜 하나가 남지? 다시 코스가 떨어져서 원래 이건 왜 또 하나가 모자라지? 혹시 3월 거 받은 사람 있어요? 원문 받은 중에? 아, 3월 거 받았어? 학교에서 그럼 자, 11월. 선생님 승호 3월 변형 문제 답지 못 받았어요. 전 다 줬어요. 없어요, 저한테. 저 다 줬어요. 우리한테 한 번밖에 안 넘어왔는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3월 변형 문제 답지. 찾아보시고 이따가 없으면은 다시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다시 줄 테니까. 일단 저한테는 없습니다. 전 다 나갔어요. 변형 문제는요 풀이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뭐 언제까지 해와라 이런 거 없어요.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고요. 변형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결국에는 점검이거든요, 얘들아. 점검. 그러니까 내가 뭐 잡서가 됐든 원문이 됐든 어쨌든 학습을 하고 내가 지금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
변형 문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문제가 풀리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얼마나 맞추는구나 못 맞추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변형 문제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현재 실력 상태로 이 문제를 얼마나, 이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서 드린 거지, 이거를 다 뭐 언제까지 해와라라고 숙제로서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그 스케줄도 다르고요, 각자 성취도도 다릅니다. 내가 한두 번만 설명을 해도 바로 이해해갖고 바로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원문을 보면서 학습도 해봐야 되고 심지어 워크북도 아직 다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변형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 변형 문제를 하고 질문을 저는 받아줄 거입니다. 뭐 너네가 다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정도죠 뭐. 여러분이 만약에 변형 문제를 안 풀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가 많이 안 풀렸다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직 내용 학습이 덜 됐구나로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됐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내용 학습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했구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거 갖다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높은 점수를 기대하지 마세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를 일단 최대한 마무리를 해갖고 다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식화. 두 번째, 질의응답. 됐어? 이거예요, 이거. 딱 이 두 개가 이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도식화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3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에 대한 도식화는요, 숙제가 아니라 이거까지 숙제로 하면은 여러분 답 없거든요. 그래서 도식화나 변형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수업 시간에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게 나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도식화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도식화를 하려면 결국엔 내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도식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도식화를 하는 와중에 잘 안 돼. 뭔가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습서를 펴봤어. 근데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이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도식화를 여기서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변형 문제 같은 경우야 만약에 풀다가 모르거나 잘 해결이 안 되면 체크해놓고 나중에 물어볼 수 있지만 도식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다음 주까지 직전 대비 전까지는 이 수업 시간 중에 도식화를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아마도요. 제가 데일리 테스트를 아예 안 줘도 빡빡할 겁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이 26개잖아. 26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식화하려고 하면은 겁나 빡셀걸요. 그래서 좀 간소화해주긴 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뭐 단어 찾아보고 이런 거 다 뺄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35번 갑시다. 파일을 주세요. 파일 뭐요? 파일 좀 주세요. 파일 말라고요? 이따 주면 안 될까? 네. 일단 수업하고 다 줄 테니까 이따 줄게요. 이따가. 자, 35번 보자. 5, 6, 7, 8, 9, 10 6개 나왔어요 아직도. 지금부터 겁나 빨리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겁나 빨리 보죠. 아니 그냥 읽고 해석만 하면은 사실 1시간 반이 뭐야? 30분이면 다 해요. 읽고 해석만 하면. 근데 의미가 없잖아 그건. 자, 가볼게요.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요 have grown up, 성장했습니다. immersed in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possessed technical aptitude, aptitude가 소질, 재능 뭐 이런 뜻이거든요. attitude와 비슷한 게 attitude 있죠, attitude, 태도. 그리고 또 attitude도 있는데 그게 뭐죠? 태도죠. 아니 altitude요, altitude. 고도. 맞아요, 고도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번 어휘 시험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동어 시리즈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간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To utilize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그들의 기기를 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거겠죠. utilize, 활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첫 문장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가?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이래요. 원주민이란 건 뭡니까? 그냥 디지털을 계속 사용한 세대. 여러분이겠죠? 그렇죠? 이 세대는 성장해 왔습니다. 어떻게요?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채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저 같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약간 중간에 껴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초1 때가 몇 년도였어요? 2012년이요. 2012년이면 사실 이미 스마트폰 나오고도 남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1 때면 95년이거든요. 근데 95년이면 어떤 시절이냐면요. IMF. 삐삐도 없던 시절이에요. 네. IMF 전이에요. IMF 97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는 명칭도 쓰기 전이에요. 심지어. 근데 국민학교였어요. 95년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였고 전화기 이거 돌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거 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니네 그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응팔인가 뭐 그런 거 보면 나오는 그 약간 고전 팬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다 있었어요. 왜? 아 내가 88년생이다. 저는 응팔을 겪은 세대잖아요. 네, 직접.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요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간 여러분은 디지털 기술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성장을 해 왔죠. 그리고 기술적 소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아들내미가 스마트폰을요 겁나 잘 다뤄요.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지가 막 눌러. 그러더니 뭐 있어요. 무슨 뭐 카카오 키즈인가 뭐 이렇게 애들 보는 무슨 어플이 있어요. 무슨 뭐 거기서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어.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메뉴를 들어가는 게 겁나 빨라요. 착착착착착 해서 막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얘는. 그렇고 나 알려준 적이 없거든 이런 거를요. 당연히 와이프도 알려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원주민이야. 내 아들내미도 디지털 원주민인 거야. 자, 그러나 although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which apps to use or which websites to visit. 여기서의 which는 각각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의문 형용사입니다. 어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어느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어떤 앱을 사용할지를 그들이 알고 있죠.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소질이 있으니까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not necessarly니까 부분부정이거든요.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뭐를요? The workings behind the touch screen. 터치 스크린 아래에 있는 working 그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알아요? 우리 몸에 있는 미세정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정전식 터치 방식. 아니 그게 그래서 그 정전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원리라든가 원리적인 측면. 아니 그건 뭐 정전식이니 뭐 감압식이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작동이 되는 원리. 네. 됐어요? 저도 똑같아요. 컴퓨터를 갖고 내가 게임이나 이런 거 잘할 수 있지만 나보고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보자면 사람들은요, need technological literacy. 사람들은 기술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이해하려 한다면요, 기계의 mechanics 역학과 그리고 uses 용도를 이해하려면요. 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다. 그 기계의 역학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기술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여기였어요. 버하고 나온 문장. 여기가 주제야. 첫 문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도입부에서 오늘날 디지털 원주민들은 기기를 굉장히 잘 다룬다. 기기를 잘 다루지만 기기의 작동 원리는 모른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 부분부정으로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기술 활용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뭐 하려면요?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어서 보자면 in much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as factory workers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공장 근로자들이 need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었대. The basic structures of engines. 그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자, 이어서 we need to understand. 그렇게 100년 전의 근로자들이 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고요. The elemental principles behind our devices. 우리 기기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 요소, 원리 뭐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거든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기기를 잘 다루지만 그 작동 원리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작동 원리를 잘 알자고. 이거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This empowers us. 이것은 우리가 투부정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To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to their fullest utility. 자, 그것의 완벽한 utility,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ull은 가득 찬 건데 fullest니까 가장 가득 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가득하다는 거는요, 가장 가득한 활용이라는 건 가장 완전한 활용. 됐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해준답니다. 뭐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하면서요. 어떤 능력을? achieve and creative 할 능력이니까 성취하고 만들어낼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요. 다시 한번.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특정 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완벽하게. 됐어?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뭔가 우리가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답니다. 됐죠? 컴퓨터를 갖고 예시를 들어봐도 돼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저는 스마트폰의 기능에 한 5%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뭐냐? 카톡, 전화, 문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가끔 게임? 게임 근데 거의 안 하고요. 뭐 웹툰 보고 뭐 이런 거?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작동 방식이라든가 원리를 내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를 뭐 저기 어떤 블루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뭐 이제 뭐 TV에 연결해서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겠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기기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기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이러고 끝났고요. 맨 마지막 문장을 사실 요지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디지털 기술 2년의 작동 방식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필자가 서술한 글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주제 문장은 안 말씀해 주세요. 주제 문장 말 안 했다고요? 아까 얘기해줬는데? 더 어려운 문장 여기가 주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주제, 아까 여기 세 번째 문장하고 여기가 주제문이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했어. 얘기 안 했냐? 네, 안 해. 아니, 내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나? 아무튼 자, 36번 가겠습니다. 봅시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설명하곤 했답니다. 이거를요. 두 개의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설명하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스와 미토스래요. 그럼 이런 거는 약간 어찌 보면 좀 전문 용어 같은 거잖아. 우리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로고스가 뭔지 미토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다음에 알려줘요. 로고스는 뭐고요? 리소스는 뭐다 알려주고 있죠. refer to는 내가 me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ean 의미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로고스는 대체로 지칭했답니다. 뭘 의미했냐면요 the role of the logical, the empirical, the scientific 이걸 의미했대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지칭했답니다. 됐어? 근데 미소스는요 refer to 뭘 의미했냐면요 the world of dreams, storytelling and symbols를 의미했대요. 꿈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상징의 세계. 됐어? 그럼 뭔가 약간 이과 느낌, 문과 느낌? 약간 그렇지 않냐? 그렇죠? 약간 비유하자면요.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게 결국 로지컬에서 나온 거지 않겠냐? 그렇지? 미소스라는 건 미스, 신화에서 나온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뭔가 얘는 아까 우리 용성이가 말했던 약간 초자연적인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고 얘는 좀 이제 뭔가 과학적이고 정해져 있고 뭔가 규정화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굉장히 상반된 사고방식이죠. 로고스와 미소스가 정반대의 개념이죠.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어쩌라는 건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오늘날 많은 합리주의자처럼 몇몇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prizes logos, 로고를 prize했답니다. 상을 줬대요. 즉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look down at mythos, look down at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야. 경시하다. 됐어요? 경멸하다, 경시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mythos를 경시했답니다. 경시한다는 건 참고로 우리가 downplay라고도 합니다. downplay. 과거형이니까 이기 붙여서 쓸게요. downplayed. 경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logic and reason. 논리와 이성은 they concluded. 그들이 이제 결론을 짓기로는 논리와 이성이 make us modern.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대요. 자, storytelling과 mythmaking, 신화 만들기는요 primitive하다고 생각했대요.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보자면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내용이. 지금 여기 뒤에 but 보이죠? 여기부터 시점이 바뀌어요. 미리 말하면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도입부의 올드 얘기예요. 올드 얘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 뉴 얘기가 시작됩니다. 뉴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라고 했잖아. 고대 그리스인. 됐어? 자 그래서 대조류의 글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드 버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로고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죠. 논리. 논리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이 로고스를 고평가했다. 로고스를 고평가. 그럼 상대적으로 미소스가 있죠. 미소스는 신화죠. 신화. 를 저평가했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올드 내용이야.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왜 얘를 고평가하고 왜 얘를 저평가했는가? Why?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고스가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이 어떻다? 현대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됐어요? 그래서 논리가 사람들을 현대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반대로 얘는 어떻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됐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현대적, 원시적. 이게 그때 당시에 통념이었다고요. 됐어요? 옛날에 통념이었다고 이게. 됐죠? 이랬답니다. 그래서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평가했다랍니다. 뭔가 이 미소스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시하고 경멸하고 저평가하고 이런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였대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요. 근데 벗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이전까지는 시대가 계속 과거 시대였거든요. 동사를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동사가 과거 시제였고 그 전 문장만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왜 현재 시제냐면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 문장은 현재 시제예요.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현재 시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제가 바뀌었다는 건 시점이 바뀐 거죠. new가 나옵니다. 그러나 less of scholars 많은 학자들은요. then and now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요. 뭘 포함해서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see 이해하는데요. A more complicated picture 더 복잡한 그림을 이해한답니다. 어떤 이미지를 이해한대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mythos와 logos가 are intertwined 또 나왔네요. intertwine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뭔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트윈이잖아. 트윈 두 개잖아요. 인터는 상호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interdependent 말 그대로 상호 의존적인 겁니다. 됐어요? 이게 뭡니까? 주제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new를 말하는 건데 자 new에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많은 뭐 그런 사회학자니 철학자니 뭐시기니 얘네들을 포함해서 그런 학자들이 있죠. 이 학자들은 어떻다? 미소스와 로고스가 굉장히 어떻다? 서로 처음에는 상반된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반된 개념 맞아요. 상반된 개념인데 사실 얘네가 어떻다?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와 미소스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됐어요?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말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둘이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로고스와 미소스를 비교했을 때 얘를 고평가하고 얘를 저평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 아니야. 이 사상을 가진 게. 근데 오늘날은 어떻다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로고스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요. 미소스도 있어야 되고요. 미소스도 거꾸로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고 이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오늘날은요. 뉴는 그렇다고요. 이해되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old and new 버전으로서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는요.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realize on stories, 이야기에 의존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과학이라는 거 나왔고 이야기라는 거 나왔어. 그럼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mythos가 되겠죠. 과학은 당연히 logos가 되겠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라는 건 이야기에 의존한다고요.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 상호 의존적이라고. 자, 이어서 볼게요. The frames and metaphors. 생각의 틀과 어떤 틀이랑 그리고 메타포는요. 은유는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리소즈에 해당하는 거겠죠. 리소즈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생각의 틀과 메타포는요.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ies. 과학적 발견을 형성한답니다. 우리가 하는 과학적 발견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they even shape what we see.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하기도 한답니다. 자, 결국에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생각의 틀이라고 말했고 은유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분류를 해야겠네요. 은유는 미소스, 생각의 틀은 로고스에 가깝네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를 조금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생각의 틀과 은유라고 했거든요. 생각의 틀과 은유.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어떤 틀이에요. 틀. 됐어요? 요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 논리성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거겠고요. 은유는 말 그대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은유잖아요. 그렇잖아. 자,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뭐냐면요.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 배웠었죠. 그렇죠? 즉 패러다임을 말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참고로 본문에 안 나와요. 상식적인, 배경지식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패러다임이 뭐한다? 과학적 발견을 이루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생각의 틀, 로고스가 있을 거야. 그리고 미소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발견을 하게 한대요. 과학적 발견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발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게 과학적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예시로 들었던 뭐 돌턴의 원자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면 원자를 더 쪼개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의 발견이라는 건. 그러면은 가정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스토리가 필요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과학은 과학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미소스를 끌어오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막 미지의 세계, 우주 같은 데 막 있어요. 그러면은 뭐 외계인이 어떻냐니 저떻냐니 증거 있어요? 없잖아.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끌어오는 거야? 저기 미소즈를 끌어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서로서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고스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미소즈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과학적 발견을 형성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보는 것도 형성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틀과 메타포가 바뀌게 되면요. 즉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요. 세상 그 자체가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은유나 이런 걸 통해서요. 근데 이게 바뀌면은 세상이 바뀐다고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던 때 그때 가장 이제 유명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우주는 에테르라는 물질로 돼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에테르라는 물질, 에테르라는 용어는 뭡니까?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소즈와 즉 메타포를 한 거죠. 메타포랑 그 다음에 프레임이야. 얘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패러다임이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어떤 패러다임과 이야기가 결합돼서 에테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이 에테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테르를 만약에 그 에테르가 존재설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야. 아, 저기 우주에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작용을 하는구나. 이게 바뀌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증명을 했어. 야, 실제로 에테르 그런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변하게 될 패러다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만나이. 만나이로 하겠다. 우리나라식 나이 없애겠다. 지금 한창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뭡니까? 패러다임의 변화죠. 됐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니까 이제 우리 뭐가 달라집니까? 당연히 세상 그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건데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뭘 포함했냐면요.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그러니까 단순 과학적 계산보다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계산이란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로고즈겠죠. 로고즈. 그렇죠? 로고즈. 됐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이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로고즈와 미소즈가 합쳐진 걸 가지고 있다. 뭐 이 소리겠죠. 즉 그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new story 여기 나왔잖아요. 새로운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About the place of Earth in the universe. 지구의 어떤 우주에 있는 지구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요 내용은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로고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스토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이제 그 미소즈가 되겠죠.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이 글의 결론. 자, 결국 이 글에서의 소재는 간단합니다. 로고스와 미소즈의
뭐랄까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에서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존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을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소즈와 러거즈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고요. 과학은 스토리에 기반해서 발전하게 된다고요. 과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로고즈만 따지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또한 프레임과 은유가 바뀌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로고즈와 미소즈가 함께 변하게 되면요, 즉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세상도 바뀌게 된다. 이러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축약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7번입니다.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하자. 몇 개만 하고. 왜냐면은 또 억지로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뭐 저기 뭐냐, 다음 주 언제냐? 화요일 날. 아 잠깐만. 니네가 목금월화죠 시험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상관없겠다. 목금월화면은 어차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우리가 수업을 뭐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니네가 잠깐만 있자. 니네가 마지막 날이 시험이잖아요 영어가. 그러면 그 월요일 날 집 보잖아 우리가. 네. 월요일 날 집 보니까 그 전에 시간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 아니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네.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그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해도 되고. 내가 봤을 때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한 37번이나 8번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사실 한 시간 절반만 쓰면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 동안 뭐 도식화하고, 도식화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조금 제가 뭐 숙제로 조금 더 주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자, 문자 딱 보냈어 지범아? 그래. 자, 37번 볼게. 봅시다.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대요. 대절 이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일부 문학 작품의 길이가 is overwhelming. 압도적이라는 데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해리포터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문학 작품의 길이 압도적이죠, 그렇죠? 자, reading or translating a work in class. 수업 시간에 작품을 읽거나 해석하는 거는요, hour after hour, 몇 시간간, 시간에 걸쳐서요. week after week, 몇 주 동안요. 이렇게 몇 주 동안, 몇 시간 동안. 이거 약간 학교 수업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렇게 걸쳐서 작품을 읽거나 번역하는 거는요,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랍니다. 자, 여기 such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대시 나왔어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어순 보이시죠? such a 형용 보이시죠? such a 형용사 명사.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까? so, 형, 명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친 거 형용사예요 이거. 이건 진짜 어고요. 그래서 그렇게나 또는 너무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까지 나왔냐면 that까지 나왔어요. 저기에서의 that은요, 그래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세 정체가 뭐냐?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즉 여러분 버전으로 쉽게 말하자면 so that 구문. 됐어요? 그 so that 구문의 대신입니다. so that 구문의 대. 됐죠? 그냥 우리말로 해석할 땐 그래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몇 주 동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어떤 작품을요, 수업 시간에 읽고 번역하는 거는요, 그렇게나 지루한 경험일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never want to, 절대로 원하지 않는답니다. 뭐를?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다시는 그 외국어로 돼 있는 책을 여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됐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만약에 소설책 같은 거 막 읽고 한다고 해봐. 겁나 두꺼워. 근데 그럼 니네가 이거 쳐다보기 싫고요. 지금 니네 이 모의고사 하는데도 26지금 쳐다보기 싫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Express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이렇게 나왔네요. extract는 원래 추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명사로서는요 추출물 이런 뜻이 돼요. 추출물인데 글의 일부를 추출하는 걸 우리가 발췌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발췌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췌본은요 한 가지 타입의 해결책을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결책이 나왔고요.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문제점이었어요. 문제점. 자, 지금 위에서 언급한 요 두 문장 있죠. 이 두 문장이 뭡니까? 문제점을 제시한 거예요. 문제점 제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문제점 제시입니다. 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해결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 해결책을 제공한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여기가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나오긴 했는데 보통 여기에서 보통 주제로 끝나거든요, 그냥.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냥 주제가 아니라 주제 1이라고 써주세요. 주제 1. 그러니까 주제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또 나오거든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지금 요 두 문장 있죠. 요 두 문장은요. 발췌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서술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무 길어. 게다가 외국어야. 읽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부만을 발췌한 거라고요. 됐어? 그 일부만을 발췌한 거의 가장 대표가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잖아. 논문이잖아. 겁나 긴 거. 발췌한 거잖아. 일부.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발췌본의 장점이 뭐냐면요. obvious, 분명하대. 장점들이 분명하답니다. 즉 어떤 장점이 있는데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다양한 작품에서 가져온 일련의 지문을 읽는 것은요 produces more variety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한대요. 만들어낸답니다. in the classroom, 수업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시리즈를 쫙 이렇게 겁나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췌해서 이게 몇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다양성이 올라가니까 지루함이 줄어들겠죠. 아까 문제점으로 뭘 제시했습니까? 너무나 지루한 경험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죠? 일단 그게 해소가 되죠. 자, so that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원래 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데 그냥 그래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the teacher has a greater chance. 선생님은요 더 큰 기회를 가지게 된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of avoiding monotony. monotony가 뭐냐? 이게 지루함, 단조로움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monotony 이게 단조로움. 여러분 모노가 한 개란 뜻이거든요. 네. 됐어요? 그 톤이라는 건 목소리 그 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톤이다. 이렇게 그냥 수업하는 거야. 하나의 톤으로 이게 모노톤이야. 됐어? 단조로움 됐어. 자, 그래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짤막하게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여전히 giving learners 학습자들에게 취향을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맛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맛입니까? At least of an author's special flavor. 그러니까 그 작가의 특별한 맛.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작가의 특별한 맛을 그런 거를 제공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맛보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맛보기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풀 버전을 다 읽어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일부분만 딱딱딱딱 넣어놓으면은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뭐 맛보기로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발췌 운이 좋다라는 거죠. 됐어요? 장점을 얘기한 겁니다. 장점을요. 자, on the other hand 나왔네요. 그럼 여기 뭐겠습니까? 당연히 단점이겠죠. 단점. 그래서 여기가 주제 2번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시점 전환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단점이에요. 쭉 단점. 단점 시작입니다. 쭉 단점. 발췌본을 뽑는 거에 있어서의 단점이 뭐냐? A student, 학생이 who is only supposed to bite-sized chunks. bite-sized chunks 하면요. chun크라는 건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요. bite-size니까 한 입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입 사이즈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됐어요? 이 지문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입 사이즈의 덩어리라고 하면 좀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단락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단락, 아주 짧은 그런 토막 글에만 노출된 학생은요 will never have, 절대로 가지지 못할 거래 the satisfaction, 만족감을요. 어떤 만족감을?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전반적인 패턴의 책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책 내용이 전체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발췌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 읽었을 때의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니네가 어벤져스를 보고 싶은데 어벤져스 개봉하기 전에 프리뷰 나오잖아요. 프리뷰 영상. 네. 근데 프리뷰 영상 보고 이번 스파이더맨 내용 이거네. 재밌네. 끝. 이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 그거 한 1, 2분도 안 되는 그 영상 보고 난 이제 스파이더맨 안 봐도 돼. 이럴 거야? 아니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즉 풀 버전을 읽은 만큼의 만족감은 당연히 가지지 못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is after all, 결국에는 the satisfaction, 만족감이랍니다. 어떤 만족감? Most of us seek,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감이래요. 뭐 할 때? When we reading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우리 자신만의 언어로 무언가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감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 읽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학 작품이 길게 나왔을 때인데 어떤 문학 작품이냐면 외국 서적이에요. 외국 서적.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소설책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거를 쭉 읽으면 어떻다? 단점이 지루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췌본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췌본을 쓰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고 짧은 템포로 읽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영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장편 소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근데 이 장편 소설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버전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보다가 끊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외국 서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말이 아니니까 읽는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한국말로야.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쓰여 있는 것을 읽을 때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됐어? 이런 뭐 각자의 만족감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월하게 읽는다, 수월하게 내용이 이해를 한다, 되게 재밌는 소재다 하면서 우리가 뭔가 얻는 만족감이 있겠죠. 근데 그 만족감을 뭐라고요? 웬만하면 가지지 못할 거라고. 됐습니까? 왜? 짧게만 읽으니까요. 됐어요? 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게다가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문학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냐?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풀 버전을 읽은 게 아닌데 어떻게 문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By a short excerpt, excerpt라는 게 아마 별주 단어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발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발췌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the development of plot or character. 그래서 줄거리나 캐릭터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예를 들면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독자의 점차적인 발달에 대해서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빌드업이 되잖아요. 대부분 뭐 책을 읽든 드라마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간에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가면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읽으면서 발달되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일부분만을 보는 거니까.
that this implies 이것이 암시하는 그리고 the unfolding of complex themes through the 여기서도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s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juxtaposition이라는 게 아래 이것도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병치라는 뜻이거든요. 병치. 병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열된 구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네, 그냥 단순 나열된 구조.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요. 그 어떤 두 문장이 있으면 접속사 없이 나열된 문장. 이게 병치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큰 개가 있다. 그 개가 짖었다.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두 문장을 그냥 연결하는 거야. 큰 개가 있었다. 그 개가 짖는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접속사가 없잖아. 이런 걸 병치라고 해요. 병치. 그냥 나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열. 자 어찌됐든간 대조적인 관점에서의 나열을 통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마지막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울 테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짧은 발췌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문학적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줄거리나 캐릭터, 등장인물의 어떤 발달, 전개가 되겠죠.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독자의 점진적인 그런 involvement, 관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점진적인 참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죠. 대조적 관점에서의 어떤 나열 이런 거를 통해 복잡한 주제를 전개하는 거랍니다. 됐어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이제 좀 패러프레이징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짧은 발췌문만을 보면은요, 결국 풀 버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그건데 짧은 발췌만으로는 분명히 이 문학 특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줄거리나 캐릭터의 전개도 역시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독자가 점차적으로 참여한답니다. 참여한다는 건요, 이 작품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 몰입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대조적인 관점에서의 나열을 통해서 복잡한 그런 주제를 전개하는 거랍니다. 복잡한 주제를 주제가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걸 보는데 누가 보면은 되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대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악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독자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는 전개 이런 것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분만 본다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좀 비슷한데요. 그 여러분 이게 좀 옛날 만화책이라 여러분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번 정도 읽은 만화책이 슬램덩크라는 게 있거든요. 아, 대문자. 알아요? 슬램덩크라고 있는데 제가 슬램덩크를 한 5번째 읽었을 때랑 15번째 읽었을 때랑 달랐었어요. 왜 뭐가 달랐냐면요. 내가 거의 한 15번, 16번 읽었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 채치수는 정말 희대의 개새끼구나. 죄송해요. 욕설 써갖고.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작품은 똑같은 거예요. 작품은 똑같은 거고 내가 만약에 일부분만 봤다면은 그냥 전형적인 클리셰처럼 봤을 수도 있어요. 이 채치수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풀 버전을 보니까 얘 되게 나쁜 놈이었구나. 대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 강백호가 나중에 다쳐서 막 요양하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 흑수저의 최고 뭐 이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 번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풀 버전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좀 복잡한 주제 전개잖아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일부분만 읽었다면 과연 이 복잡한 주제 전개를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부 발췌본만으로는요 풀 버전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이나 생각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이 장단점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에 장단점. 뭐의 장단점? 외국어 문학 작품의 발췌문의 장단점이죠.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장단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런 식으로 만약 제목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땡큐베리 감사고요. 장단점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표현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양날의 이렇게 많이 나와요. 됐어? 이게 장단점이라는 뜻이야. 작년에 틀렸어. 됐어?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블 엣지드 솔. 됐어?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진짜 잘 나와요. 내신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더블 엣지드 솔. 그래서 외국어 문학 작품의 발췌문은 곧 무엇이다? 양날의 검이다. 더블 엣지드 솔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 9, 10 세 지문 남았는데요.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각종 데일리나 뭐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페널티 안 줄게요. 그냥 가세요. 쓰지 마세요. 페널티. 왜요? 아니 어차피 셀프 테스트 줘도 나한테 검사도 안 받잖아요. 셀프 테스트 줘봤자 의미도 없고요. 네. 그냥 단어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뭐 받아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과제로서 줘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단어 페널티는 됐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들 준비하시고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토요일까지 마무리하세요. 네. 됐죠? 수고했습니다.